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자, 오늘 지정갱신제. 자, 앞선 시간에 제가 신청 우리가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서류 중에 지정갱신 신청서를 작성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갱신기간 심사자료 확인서입니다. 이 심사자료 확인서는 방문형 제가가 따로 있고 시설도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세부적인 한두 개가 차이 있는 것 뿐이지 기본 작성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예시 샘플로 방문형 제가 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보고 화면에 보고 계시는 심사자료 확인서도 우리가 작성을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할 때 제출을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관에 이 심사자료 확인서라는 건 뭐냐면 이 자료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자, 지표번호, 심사 항목, 서류 비치 여부, 우리 기관에 서류가 있냐 없냐를 체크만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냐면 우리 기관에 이 서류가 지금 있으니까 감안하고 좀 심사를 간소하게 좀 진행을 해달라 또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작성하는데 너무 심혈을 기울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보신 것처럼 이 확인서는 지정갱 심사자의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이제 확인하여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시 담당관과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다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지정갱신제를 생각하실 때는 평가를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평가를 준비하면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의 현장평가다, 대면평가다, 환경평가다 많은 거를 진행하잖아요. 결국 지정갱신제를 자세하게 바라보시면 거의 모든 필수 항목들이 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목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평가를 이제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야만 이 지정갱신제 대상이시니까요.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평가를 머릿속에 기반으로 두시고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신 기간 연간 사업 계획, 운영 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 평가를 하냐 이겁니다. 자, 기간 연간 운영 계획서가 있느냐? 자, 사업 계획서에 따른 정기 평가 결과 보고서를 하고 평가 결과 기간 운영의 반영을 자료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방문그룹, 방문형 목욕 간호는 평가에 이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청하신 분 중에 주간보호나 우리 시설들 같은 경우는 이 항목들이 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간사업 운영계획서는 방문그룹은 당연히 없다고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 있다고 하는 게 더 말이 안 돼요. 방문그룹이라면 없다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자 없어야겠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가에 기반으로 서류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평가에 기반으로 서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류가 지금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기관 내부 내용으로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지금 평가적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있다로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자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자 평가 기준 목록에 따라 체크를 하자. 그죠? 아까 예시표 든 것처럼 방문 그룹은 자 사업 계획서가 평가에 없죠. 없음. 따라서 서류 비치 여부의 없음으로 주간보호나 시설 공생은 평가에 이게 있죠. 이 평가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서류 비치 여부에 있으므로 자 무조건 예를 들어 우리가 방문그룹인데 우리 연간 운영계획서가 매년 있고 물론 있으면 상관없어요. 서류를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데 시청하신 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방문그룹에 가보면 이 연간 사업계획서 자체가 없어요. 지금 평가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 평가 기준 목록에 따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방문이라면 당연히 여기 보신 것처럼 운영계획서도 우리는 없는데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도 없고 평가 결과에 대한 기가운영 반영도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설이라면 어떻게 되세요? 시설이라면 반대로 다 있음으로 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다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서류가 우리가 있냐 없냐로 객관적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체크를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 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평가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평가에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간 운영계획서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실 때. 자, 두 번째는 직원교육이에요. 직원교육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노인정기관의 교육계획서는 모두 다 구성을 해야 돼요. 평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면담 현장 평가로 바뀌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간계획서 구성하에 우리가 교육을 진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어떠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건 있는 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서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공통으로 모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2번은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 처리한 개인정보보호. 자 우리 시청하신 분 보세요. 방문 뭐 주간 시설 이 항목 평가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방문그룹이 됐든 주간이든 시설 공생인 이 모든 항목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평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목들은 서류를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셔야겠죠. 우리가 이것도 있고 여기 보신 것처럼 고충 처리에 대한 계획 규정 평가에 다 있는 거예요. 절차 운영 관리 자료, 개인정보 계획 규정, 기록물 별도 보관 및 잠금 장치. 우리 캐비넷 평가 항목에 있잖아요. 안전기구 캐비넷 잠금 장치 없으면 감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공통으로 제가 여기다 그럼 또 표시를 해드릴까요? 공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같이 있는 평가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공통이고 2-1번도 공통이고요. 자 얘는 얘도 그냥 뭐 자 얘는 공통이 아니라 기간별 상위 기간별로 다릅니다. 이 항목은 따라서 거기에 맞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4번이세요. 자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입니다. 자 가나다라를 보시면 자 수급자 급여 제공 계획 우리 다죠. 우리는 이거는 전체 노인양 기관의 평가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급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주기적 점검 결과 반영 다죠. 우리 결과 평가가 재가 기간에도 저번 평가에 들어왔잖아요. 따라서 급여 계획 우리 세워서 공단에 수립하거나 계획 통보하거나 6개월에 한 번, 시설은 6개월에 한 번이고요. 재가 기간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우리가 결과 평가를 내서 했죠. 평가 기억하시죠? 평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자, 종사자 대상 수급자 감염 관리 정보 제공 및 교육 근거. 이것도 감염 관리 교육을 우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급여증 지침 교육에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가에서 이 항목이 지금 현장 면담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재가 기간에도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시는데 제 영상이나 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교육계획서는 갖고 계신 게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계획서 부분, 그 다음에 교육자료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올해 연도로 좀 바꿔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수급자 대상 감염 예방 안내 실시 관련 자료.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자료가 평가에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항목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 보시는 것처럼 모두 있음으로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 얘도 공통이겠죠? 자, 공통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평가에 재가든 시설이든 모두 같이 있는 항목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운영위원회예요. 자, 운영위원회는 좀 상이하겠죠? 자, 우리가 끝번호가 3번이냐 2번이냐에 따르죠. 우리 고등록증 번호에서 중간 번호가 80이냐 8이냐 뭐 83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번호에 따라서 어느 기관들은 운영위원회를 안 해도 되고 어느 기관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시설들은 어때요?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의 차이는 재가 기간만 뭐 끝번호가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 기간이 있고요, 안 하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체크를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운영 규정에 대한 자료가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별 상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간별 상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자료로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방문그룹이라면 이게 모두 아니로 가셔야 돼요. 운영 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관련, 왜냐면 그 운영 규정 자체에도 운영위원회 내용이 없어요. 방문그룹 안에는. 왜냐면 운영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 있는 기간이라면 예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끝번호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운영위를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하시면 아니오로 하셔야 돼요. 이건 그동안 우리가 원래는 안 했던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예를 들어 지자체 시군구 직원이 봤는데 여기는 운영위원 안 하는 기관인데 우리 시군구에 통보돼야 되잖아요. 운영위원회를 안 하고 있는데 서류가 있는 걸 체크하면은 이거 조사 나올 수도 있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시설이라면 어떻게 되세요?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죠. 구성 관련 자료도 있고요. 회의 결과 회의 다 갖고 있죠. 왜냐고 평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평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면 지금처럼 예로 다 있음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관의 평가에 맞게끔 체크하시면 지자체 직원이 이걸 바라보더라도 이 기관 상위 평가 때문에 이 서류가 있겠구나 판단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 기관은 방문유형인데 운영회를 안 해도 기관인데 지금 하고 있다고?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저기 메뉴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를 대한 제출, 그러니까 서류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안 걸리게 좀 잘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의 의미는 지금 제가 공통이냐 기관별 상이냐를 낳는 거는 아셨죠? 자, 3-2 보면 기관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여부를 준수하고 있는 제품이냐 이거죠. 자, 회계 담당자 우리 회계 다 맡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정기 회계감사 실시 자료 우리가 회계 지금 맡기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증빙서 처리나 예산서 결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서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다도 예결산 정기적 공개 자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 제가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회계 맡긴 업체에다 돈만 내지 마시고 이런 자료 안 받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요. 제가 평가 때도 강의할 때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면 우리 담당 회계 업체 전화하셔가지고요. 우리 지금 지정이기 때문에 난리 났으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회계 자료 다 달라고 하세요. 내가 안 받았다면 다 봐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회계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우리 회계하시는 우리 업체에서도 이제는 회계를 더 많은 기관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 원장님들에게 더 많은 자료나 이런 거를 FM들이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해요. 아셨죠? 저는 어차피 회계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왜 평가안에 회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모든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자, 공통적으로 이 항목은 예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라고. 이거는 우리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재가든 시설이든. 자, 3-3 항목을 좀 볼게요. 자,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및 비상연락 체계가 있고 재해 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 우리 재해 발생 대비 보험 그 배상 책임 보험 안에 화재 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재가 시설이 또 나뉘어요. 재가에서도 방문 그룹과 주간보가 또 나뉘고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구분하면 방문이죠. 방문 그룹이라 하면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을 얘기하고 이 방문 그룹과 나머지 주간 시설은 이게 또 달라져요. 주간보나 시설은 당해 재해 발생 대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음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방문 요양은 아마 보험 가입이 아마 가입하기 시작이겠지만 재해 발생에 대한 보험은 따로 없을 수 있어요. 화재 보험 개념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전문의 배상 책임 보험만 보통 방문 그룹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보신 것처럼 기관별로 상이에요. 이것도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자 방문 요양이라면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있다고 이건 하셔도 돼요. 왜냐면 급여인 기침 안에 재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재해 발생 보험은 없겠죠. 지금 화재보 이런 거 가입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종사자 교류와 교육을 했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서류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설이라면 어때요? 시설은 이게 다 있어요. 주간보든 시설은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아셨죠? 자,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 평가 목록표에 있는 걸 보고 내가 이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서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 적정 급여 수준. 이거는 이제 뭐 모든 장기형 기관이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겠죠. 이거 안 하고 있는 기관이 없겠죠. 우리 공단에서도 표준 근로계약서에 제출을 하고 있고 뭐 회계 업체든 뭐든 맡기셔도 이 부분은 다 저기잖아요. 표준 계약 작성하느냐. 준수사항 여부 지키고 있다. 이건 인건비 비율 준수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급여 지급 확인이나 서류 내역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평가에서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음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주의할 거에는 뭐다? 인건비 비율을 준수 확인 자료를 우리가 만약에 인건비 비율을 못 맞추고 있다면 이걸 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나머지 거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서류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 인건비 비율 준수 확인 자료 이거는 시군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요 부분은 좀 조심해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복지운영제도예요. 자, 이 부분은 평가에 모두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단지 이게 저번 제가 올해 시설 모두 현장 면담으로 연장평가로 바뀌었어요. 면담.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규정 안에 복리후생 제도가 운영규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 보신 것처럼 종사자 건강검 실시 관련 자료가 있느냐 이건 평가에 다 있는 거잖아요. 시설이든 제가든 복리후생 지원제도 그 운영규정에 있잖아요. 아니 별도로 있어도 돼. 고충처리 절차 지침 급여지침에도 있고요. 이거는 인건비 고충 이것도 다 제가에 포함되어 있고 시설에도 인건보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급여지침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충의 해결 수행 이것도 평가 항목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모두 있음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제 방문형 재가는 요렇게
요 정도 심사자료 확인서를 체크하고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 내용과 같이 사실과 다르지 않게 해당 자료 작성 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노인장기왕보험법 제32조 사항에 따라 지자청에 실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면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니네가 이 서류 있나 먼저 제출해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인정해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건 좀 우리가 아닌 것 같으면 서류 제출해야 돼.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2025년 6월 13일 해가지고 대표자 하과장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자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담당자가 검토해서 이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구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심사 간소안의 분으로 들어가면 서면으로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서면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서면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정갱신 신청서 우리가 작성하는 거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우리가 심사자료 확인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만 하면 평가 지자체에서 이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지자체마다 달라요. 이거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동일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자별로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으로 끝날 수도 있고 다른 서류를 또 작성해 제출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뭐냐면 이 세 가지 서류는 니네 기관에 이거 있어 없어? 우리 나가기 전에 먼저 니네가 이실직고해 있냐 없냐? 그래야 우리도 편하니까. 자, 이렇게 내가 사전 보고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갱신기간 심사자료 확인서를 작성을 하실 때 주의할 점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 기관의 평가 서류에 맞춰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우리 기관에 있냐 없냐? 근데 있냐 없냐도 기본적으로 내가 서류를 지금 급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지자체 담당자가 바라봤을 때 이 기관은 항상 이걸 했냐 안 했냐, 그거는 결국 평가 기준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문그룹과 또는 주간시설이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연간 사업은 우리가 방문그룹과 나머지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나게,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 밑에는 시설 체크, 그 다음에 직원교육계획은 모두 다 공통이기 때문에 다 지금 있는 거예요. 평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자, 수급자 인권보호 구충도 평가에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있음으로 체크하시면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이것도 공통으로 평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있음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는 기관별 상의합니다. 우리 방문 안에서도 우리가 고위번호증에 2번이냐 3번에 따라서 지금 운영회를 하고 계신 기관들은 있음으로 체크해야 되지만 안 한 기관들은 아예 운영회는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안 해도 되는 기관들이니까요. 근데 주간보호나 시설을 원래 해야 되는 기관들이 없다면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근데 원래 없던 기관은 그냥 없다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걸로 불이익당하진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걸 평가 기준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유등록증 번호에 따라 가지고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나눠서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회계는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되고요. 회계업체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동안 우리 서류 다 달라고 하세요. 아셨죠? 갖고 있어야 됩니다. 회계감사 한번 맞으면요, 아직까지 노현장기관 기간에 지금 회계감사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항상 우리 공단에서는 한 몇 년 뒤에 때려요. 그죠? 몇 년 뒤에 때려요. 우리 노무에서도 우리 비급여 항목 가지고 우리 교통비 10대 우리 그걸로 다 한 몇 년 뒤에 때렸거든요. 항상 몇 년 뒤에 때린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잘 감안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회계를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재해 발생 대비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기관별 상의, 이건 뭐냐면 방문그룹은 화재보험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상황 재해 발생 대비 보험이 없을 거예요. 있다면 있으면 체크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근데 없는데 거의 다 있다고 체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주관이나 시설은 그 화재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가입됐기 때문에 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주관보는 지금처럼 예스로 거의 다 있으실 겁니다. 자, 표준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공통이죠. 따라서 다 공통으로, 그 대신 인건비 지출 비율이 우리가 준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있음 없음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다 준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건강관리도 우리 공통적으로 모두 다 체크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신청에 앞서 두 번째 작성해야 될 서류는 심사자료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화면에 오신 건 제가 방문형 제가 기준으로 서류 심사표를 지금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시설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시설과 주간 방문 그룹을 좀 나눠서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심사자료 확인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평가는 평가과정과 함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정갱신제도 평가과정과 함께. 왜냐하면 지정갱신제 내용을 보니까 그냥 거의 다 평가예요.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심사위원회 제출한 서류 보면 그냥 다 평가예요. 다 평가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더 바빠졌어요. 어쨌든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주변에 많은 홍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학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